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부담부 증여를 할까요? 일반 증여를 할까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것이고, 일반 증여는 채무는 남겨놓고 그 부동산만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세금 없이 증여한다면 가장 좋겠죠? 이런 경우 세금이 없이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인데 주택이에요.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채무가 9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채무 9억 원을 끼고 6억 원을 증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은 바로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6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도 없고 혹시라도 부동산 채무 9억 원에 양도 차익이 없다면은 마찬가지로 양도세도 없이 15억 원짜리 주택을 한꺼번에 넘기면서 무담보로 세금은 한 푼도 없이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부담부 증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증여로 할 것인가 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증여하기 전에 미리 계산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먼저 일반 증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10억 원입니다. 보증금이 7억 원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증금은 받지 않고 주택만 받습니다. 자녀가. 그랬을 때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10억 원에 5천만 원 공제하고 9억 5천만 원에 대해서 30%, 그 다음에 6천만 원은 누진 공제하다 보니까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2억 2,5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반 증여는요, 증여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그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새로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증여를 하면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10억 원을 증여받고 보증금 7억 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기존에 있던 그 보증금 7억 원에 대해서 채무 부분은 바로 증여자의 몫이기 때문에 상속세에서 채무 부분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상속세도 절세할 수가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10억 원에 보증금 7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받고 주택도 받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받은 주택의 증여액은 3억 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증여세는요, 3억 원 빼기 5천만 원, 2억 5천에 20% 빼기 누진공제액 1천만 원 하니까 4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일반 증여에 비해서 2억 2천5백인데 4천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거의 1억 8천5백을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7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양도 차익이 없다면은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처럼 부담부 증여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 양도 차익이 적거나 없거나 아니면 비과세인 경우 증여세하고 양도세를 모두 다 절세할 수가 있으니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그것은 뭐냐면요, 수증자가 바로 이 채무 부분을 승계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요, 보증금이나 대출금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자기 돈으로 상환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증여자의 채무를 자식이 안았다. 그러면 부모님은 상속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10억 원에 보증금 7억 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3억 원만 증여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성년 자녀 두 명한테 증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억 5천씩 증여합니다. 5천만 원 공제받고 1억 원에 10%, 1천만 원이 되겠죠? 토탈 2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양도 차익이 없다면은 아니면 적다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자녀 두 명한테 주택 10억 원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주택 가격이 13억 원인데 보증금이 7억 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담부 증여라면 6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는데요. 혹시라도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그러면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하다 보니까요, 증여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겠죠. 물론 보증금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적거나 비과세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세금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담부 증여하고 일반 증여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양도세와 증여세를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을 좀 고려하고요. 양도소득세율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증여세하고 증여자의 상속세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만약에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이 증여를 한다. 이럴 경우에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양도세 중과를 먹게 됩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최고 71.5%,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최고 82.5%의 양도세 폭탄을 맞다 보니까요. 이럴 경우에 부담부 증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요,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는요, 자산이 많은 경우에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증여자죠. 왜냐하면은요, 채무를 같이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상속재산에서 채무 부분을 공제할 수가 있는데 공제하지 못하고 넘기니까 상속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 증여로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부담한다면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이 20억 원, 일반 부동산 자산이 60억 원이고요. 부동산 채무가 20억 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상속재산은 60억 원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 그러다 보니까 과세표준은 23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상속세는 7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요. 부담부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부동산 자산 30억 원짜리 부동산 채무가 20억 원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부담부 증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부담부 증여하고 나서도 그 증여자의 상속 재산은요. 50억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3억 6천만 원이 나올 수 있고 미래로 갈수록 더 많은 또 상속세 부담이 생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일반 증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부동산 자산 30억 원인데 부동산 채무 20억 원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부는 증여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30억 원에 대한 부동산 증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증여자는요, 채무는 남고 상속재산은 결국 그래서 3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9천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죠.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는요. 그리고요,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속세 추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일반 증여가 부담부 증여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자산이 좀 많습니다. 금융자산이 100억 원, 일반 부동산 자산이 100억 원, 토탈 200억 원인데요. 부동산 채무가 50억 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상속재산은 150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 해서 과세 표준이 113억 원이 나왔습니다. 상속세는 무려 51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전 증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부담부 증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부동산 자산 100억 원짜리 부동산 채무가 50억 원이 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동산하고 채무를 동시에 증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상속재산은 100억 원이 남았습니다. 상속세는 26억 9천만 원이라고 해서 그다지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일반 증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부동산 자산 100억 원인데 부동산 채무 50억 원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채무 50억 원은 증여자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부동산 100억 원을 증여하면서 상속재산은 50억 원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3억 6천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보다 일반 증여가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냐, 일반 증여냐, 이것을요, 당장의 양도세나 증여세만 가지고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반드시 상속세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속세와 증여세, 기타 세금에 대한 절세 방안들도 고려해서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담부 증여를 할 것인가, 일반 증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